그런데 보니까 그날 청와대 안에서의 얘기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맨 처음에는 잡아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이 사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이거를 이제 책임지고 은폐하는 담당자입니다. 그게 지네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를 잡아넣지 않으면 지네들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거니까 잡아넣자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마터면 몽땅 다 죽을 뻔했다. 하마터면 몽땅 다 죽을 뻔했다. 링에 올라갔다는 다 죽을 뻔했다. 노무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이 지원이 몽땅 다 죽을 뻔했다. 앞으로 절대 이 문제 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절대 이거 레포트 받고 강의하고 강연하는 거는 그거는 못 막는다. 그렇지만 텔레비하고 신문은 죽지 살기로 철저하게 봉쇄해라. 자금도 철저하게 봉쇄해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그 이후에도 지금이라도 선거 벌어지면 저 서초동에다가 3개월 동안 대형 플래카드에다가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저지른 범죄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 3개월간 걸어놔도 누구 하나 와서 입 하나 뻥끗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보면, 자, 그러면 남친 땅굴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530 연천 530 GP 사건, 박원순 아들 MRI 영상사진 바꿔치기 사기 사건, 이런 거 다 보면은 했더니 똑같습니다. 실상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실상은 다 드러나 있고, 남친 땅굴도 보면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보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죽지 살기로 막아라. 죽지 살기로 막아라. 국민이 눈 뜨면 죽는다. 국민이 눈 뜨면 맞아 죽는다. 그러니 죽지 살기로 막아라. 이거 텔레비 막고 신문 막고 관심을 딴 데로 돌려라. 지금 이제 그 짓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계략이 필요 없어요. 무계략이 그냥 정직하고 사실대로. 그리고 너 범죄 저질렀잖아. 빨갱이 대중이 너 범죄 저질렀잖아. 빨갱이 노무현이 너 범죄 저질렀잖아. 박정희 너 범죄 저질렀잖아. 문재인 너 범죄 저질렀잖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나와봐. 공개 토론에. 그래서 우리 이런 사안 가지고, 남친 땅굴 가지고 우리 공개 토론하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 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530GP 이 문제 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도둑질 해간 그 수백조 원에, 그래서 미국이고 여기서도 말썽을 일으킨 이 돈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리고 530GP 날조 사건, 변조 사건, 이걸 보면은 군 내부도 지금 이 땅굴 문제하고도 이거는 군 문제니까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거 남집 땅굴 수십 개 온 거 군도 알고 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조짐이 보이면 요거 우리 군에서 공격해가지고 저거 몰살시키려고 그러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것보다는 군에서 은폐하고 있는 세력이 땅의 조건이 완성됐을 때 어서 오십시오. 안내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왜,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다 모든 거는 그 근거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저것들이 공개 토론에서 지 죽을 줄 안다는 얘기. 공개 토론 하자고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공개 토론 안 나와요. 지 죽을 거 뻔히 하는데. 지 죄를 지가 하니까 지 죽을 거 뻔히 하니까 공개 토론 절대 안 나와요. 텔레비 막고 신문만 막아라 이러고 있지. 자, 그러면 뭘 근거로 지금의 군에서 어떤 사람 그러죠. 군이 사실은 뭐 이 남부사 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사시에는 저 공격해서 뭐 한 10만 명 잡으려고 그 뭐 가스를 집어넣는다든지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말짱 거짓말이고 안내역할을 할 거다. 그거를 얘기하게 해주는 근거가 연천 530 GP 사건입니다. 2005년도 6월 9일 날 우리 국민들이 다 노래 자빠졌죠. 어이구 연천 28사단 530 GP에서 그 김동민이라는 그 일병이 그 고참 아들한테 원한을 품고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저 내무반에다 슈탄 던지고 총 쏴가지고 8명을 죽였다. 8명 장병을 죽였다.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이게 보니까 완전히 이거 엄청난 국가 반역 사건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날 밤에 수색을 나갔는데 북괴군이 기습 열화탄 포격을 해서 이제 장병들이 참 8분이 사상을 당했다. 그런데 북괴군 포격에 의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에서 기무사에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을 변조해서 군내 사건으로 우발 사건으로 변조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날 밤사이에 그냥 5시간 이상에 걸쳐서 현장을 막 변조하고 그랬다. 그렇게 5시간 이상을 끄는 바람에 아직 죽지 않고 전사하지 않고 피 흘리고 이제 후송을 빨리 했으면 살릴 수 있는 이런 장병들도 있었을 텐데 뭐 5시간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그냥 죽었다. 사망했다. 전사죠, 전사고. 자, 그런데 하나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김동민이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동료들을 죽였다. 그랬으니까 그 전사하신 장병분들 시신에서 총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총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 장병들 시신에다가 총질했다. 이거는 군사령관, 참모총장, 대통령이라도 이 사실 철저하게 밝혀서 사형에 처해야죠. 이거는 군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군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주 질 나쁜 반역 사건 중에서도 아주 질 나쁜 최악의 반역. 그걸 노무현이 정권이 저지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들이.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돌아가신 장병분들의 그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이 동료들 뭐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면은 아니 그런 군내 사고가 벌어졌으면 그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 그리고 그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그 지휘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징계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징계는커녕 오히려 국가 유공자로
한 달에 뭐 그 100만 원씩 받고서는 국가유공자로 조기전역 제대하고, 그 책임 선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영전을 하네? 영전을 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 절대 비밀로 해서, 근데 그날 실제로는 열화탄 포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장병분들의 부모님은 뭐 이런 업장이 무너지고 뭐 자기 하나 있던 아들 잃었는데 그것도 이건 전사가 아니라 완전히 나쁜 고참짓 하다가 맞아 죽였다 이런 누명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에 가서 얘기하고 뭐에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신문에서도 안 다뤄주고 보도 통제하고 똑같아요. 다른 이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전자개표기 사건, 남친 땅굴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다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언론이 딱 봉쇄하고 안 알리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애국 진영 단체들 이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 있던 아들 전사했으니 대가 끊겼고 이제 살 희망이 없는데 살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누명 쓰고 죽은 거 그거는 누명 쓰고 죽은 거는 목숨 바쳐라도 이거는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도 끊고 살 의미도 없는데 이제 이 아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거 이거 이제 벗겨주고 그리고 그것이 누명이 벗겨지면 그날로 이제 아들 하늘나라로 아들 만나러 가시겠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자리에 그 얘기 듣는 사람들 다 정말 눈물 안 흘릴 수 없죠 이거. 우리도 그래서 뭐 이거는 무슨 뉴스도 밝혀야 된다 이거. 절대 이건 밝히는데 이게 땅굴하고 또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 이게 한미연합사하고 또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한미연합사. 자 이게 변조가 되려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지만 노무현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군사령관이 정상적인 군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그 명령 따라야 됩니까? 변조하라는 거? 안 되지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변조하는데 노무현이야 동조하고 노무현이야 손잡은 자들이 누구냐? 삼군사령관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들 보면은 오늘날까지 지금 남쪽 땅굴 군 내부 상황이 그려져 나오죠. 그 당시 상군사령관 누굽니까? 김관진이.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노무현이는 자기하고 변조에 협조해 줬으니까 김관진이는 합참의장으로, 김장수는 국방장관으로 승진시켜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갱이하고 손잡고 승진했죠. 노무현이가 그렇다면 한미연합사 우리 해체하자. 빨갱이 낫죠. 한미연합사 해체하자고 그런 겁니다.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자, 그래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딱 이 세 사람이 의견이 모여져야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쪽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막 그냥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2012년도 4월 17일 날 해체하는 걸로 일단 미국과 협정을 맺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 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 국민이 10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막 그냥 기세가 뭐 심상치 않으니까 3년 7개월을 연장을 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
글로 연기한 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일단 이것을 무한정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한미 연합사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이런 기둥인 이 한미 연합사 체제가 이제 유지되게 된 이런 이런 참 다행스러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관진, 김창수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서까지 김관진 이 사람이 작년 봄에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한미연합사 배치한다 그랬죠. 작년 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좋다. 계속 그렇다면 각오해라. 만일 한미연합사 그냥 해체되는 걸로 방치해서 해체되는 진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지는 각오해라. 뭐 다 지금 우리 애국진영에서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죠. 결국 그 압력에 이제 굴복해서 또 미국에서도 강력한 압력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무한정 연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빨갱이하고 한번 손잡고 530GP 같은 그런 변조 반역 사건 저지르고 한미연합사까지 해체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미연합사 연기 협정하러 작년 봄에 김관진 저 사람이 미국 가니까 미국이 어떻게 봅니까?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장관들 안 만나잖아요. 그냥 안보에 실질적으로 안보에 제1인자가 갈 때는 장관들하고 약속 면담 일정도 잡고 갔을 텐데 그냥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냥. 자, 이제 왜 이렇게 인사를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한미 사이에서 외교에 이상한 기류가 왜 흐르게 만드는가? 왜 지금 보면은 중국을 어딘가 중국을 더 앞세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미국과 중공을 균형 외교한다. 노무현 식으로. 말이 되나요, 이게? 중동은 어디까지나 중공이고 아직도 저거는 북한, 북괴, 중동, 러시아, 북방삼각동맹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남북삼각동맹이고 만약에 어떤 전쟁 상황이 오면 딱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미국과 중동을 등거리 외교를 한다. 자살이죠, 자살. 국가적인 자살이고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중공이 뭐 이제 미국을 제치고 경제력이 더 커진다고 뭐 4조 달러도 미국은 지금 뭐 재정 적자하고 뭐 수출 적자 때문에 참 뭐 어려움에 참 봉착해 있고 중공은 뭐 4조 달러 이상의 어떤 외환 보유고로 이제 힘이 넘친다고 꿈깨라는 얘기죠. 당장 지금 보면은 셰일가스, 셰일 석유 이걸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공이 무슨 미국의 헤게모니에 경제 헤게모니에 군사는 아직 어림도 없고 경제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한때 망상일 뿐이죠. 당장 셰일가스와 셰일 그 석유에 의해서 러시아가 막 저렇게 부도 위기에 몰리고 저 미국의 산업이 지금 완전히 다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땅굴하고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가
김장수, 김관진 라인으로 돼 있다. 자, 연천 530 GP 변조한 그 반역 그 라인의 장교들이 이제 수뇌부의 상당 부분 맥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남침 땅굴이 절개된들 공개가 될 것이며, 나중에 위기 상황이 올 때 남침 땅굴을 공격을 해서 몰살을 시킬 거냐, 아니면 안내를 해서 나오게 할 거냐. 안내해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는 거죠. 바로 530 GP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 종북좌익은 이제는 땅 밑과 땅 아래가 다 완성이 됐다. 이러니 이제 잘하면 뭐 최악에는 7.1전쟁이고,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이제 조용히 인수해버리는. 개헌을 해서 뭐 국회도 장악했겠다, 언론도 장악했겠다, 청와대도 장악했겠다, 뭐 여야 다 장악했겠다, 지방자치단체장, 전공로, 전교조, 뭐 교육도 장악했겠다. 이러면 그냥 조용히 다 장악하면은 연방제 통일한다고 그러고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연방제 통일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럼 남북 통일 완전히 한나라 통일되는, 그래서 남북 연방제로 갔다가 이제 남북 총선거 한다고 그러면 돈나만 하죠. 이제 그때 가서는 뭐 전자개표기도 있겠다. 북한의 저기는 뭐 99.99%겠다. 여기 빨갱이 세력도 상당히 가세를 하겠다. 이래 되면은 적화 인수를 이제 당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코리안 킬링필드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킬링필드처럼 저렇게 보이는 데서 처참하게 죽이는 꼴은 아마 안 보이게 해달라. 어떻게 처리하냐? 김정일이가 선언했잖아요. 1년 안에 2천만 명 죽인다. 적화되면 1년 안에 2천만 명 처리한다. 죽인다는 얘기죠. 나머지 1천만 명은 좀 시일 끌면서 천천히 죽이고, 나머지 2천만과 북에 2천만 해서 이제 한반도를 통치해 나간다. 김정일인 놈의 속셈이 그렇죠. 2천만 명, 나머지 1천만 명, 3천만 명 어디서 죽이는가? 어디서 죽이는가?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서 죽이는가? 남침 땅굴에서 죽인다. 남침 땅굴에다가 수십만 명씩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프로판가스 하나 터뜨리면 안에서 그냥 뭐 총 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곱게, 이른바 이게 카타콤입니다. 이게 코리안 카타콤. 이 코리안 카타콤의 위험이 우리한테, 우리 가족한테,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남친 땅굴을 찾지 못하면, 찾고도 절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신 죽는다.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한 현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군사 대결이나 뭐 이런 적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결판이 날 때는 비정하게 나는 거죠. 지금 이미 상황은 빨갱이들이 이렇게 땅 아래 땅 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럴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다. 이미 이 일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죽이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남을 먼저 부당하게 공격할 그런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이러한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을 존중해주고 더불어 같이 잘 살려고 하지만, 저기서는 이미 원한의 칼을 갈고 우리를 죽일 준비를 수십 년간 해왔고, 준비를 다 끝냈고 지금 그 직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여기서는 사나이 대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미 상황은 설득을 하거나 시간을 주거나 그런 상황은 이미 다 지나갔고, 저기서는 이미 다 칼을 갈아놨고 죽일 준비 다 끝내놨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생사에 비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족과 국민과 국가를 지키려면 빨갱이를 섬멸할 수 있겠다. 분별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하고 아니하고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설마 그러려고, 또는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아니하고 이러다가는 닥쳤을 때는 가족들하고 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는 코리안 카타콤의 비극 관광지가 돼 있겠죠. 국민들은 뼈가 돼서 수천만 명의 뼈가 쌓여있는 이런 꼴이 돼 있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국민들이 이제 칼 뽑고 나서는, 정의의 칼을 뽑고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의 칼을 뽑고 이제 정정당당한 대결로 끌어내서 이제 죗값을 받게 만들어냈죠, 빨갱이들한테.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 결투입니다. 공개 결투. 일단은 텔레비에서 한번 사나이답게 한번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안 나오죠, 근데. 안 나오고 텔레비가 봉쇄하죠. 텔레비는 어떤 수법이냐? 이미 10년 동안 아주 이제는 고전적인 대다시피 한 그 수법, 가짜 선수 내보내는 거. 옛날에도 보면은 진짜 애국우익 빨갱이들에 대한, 빨갱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급소를 때려서 KO시키고 제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선수들은 꽁꽁 묶어놓고 못 나오게 막아놓고, 가짜 선수, 뉴라이트 같은 이런 가짜 선수, 중도성 이런 것만 이제 가짜 선수 내보내고, 그리고 진짜 나가서 빨갱이들 무서운 급소, 제일 무서워하는 급소를 때려눕힐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고 신문이고 꽁꽁 이거는 막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죽기 살기로 봉쇄하고, 이런 짓들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개 대결로 나가면은 우리는 꼼짝 못하게 이건 잡아요. 며칠 전에 참 우리 여기 백갑들님하고도 그것이 통화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저기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양쪽이 만나서 토론한다. 근데 왜 해필이면 그 국회의원이냐? 정체가 의심받는.